아침의 공기는 유난히 부드러웠다. 햇살이 지붕을 타고 흘러내려 1층 거실을 채우고 부엌에서는 된장찌개의 구수한 향이 집 안 가득 번졌다. 오래전부터 가족이라는 단어와 거리를 두고 살던 이내의 마음에도 그 온기가 조심스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명순이 차려낸 식탁 위에는 평범하지만 정성 가득한 한 끼가 놓여 있었고, 이내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한동안 잊고 지냈던 안정감을 느꼈다. 잠에서 막 깨어난 고다림은 펑크러진 머리와는 달리 얼굴에 묘한 생기를 띠고 나타났다. 불안과 죄책감으로 얼룩졌던 며칠 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설렘과 기대가 조심스럽게 배어 있었다. 그 변화의 이유를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로 꺼내지는 않았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집안의 공기를 살짝 흔들었다. 시간도 상황도 너무나 익숙한 방문. 문을 열자 공지혁이 서 있었다. 손에는 빵과 과일이 들려 있었고 겉모습은 효심 깊은 아들이었지만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림에게 머물렀다. 식탁에는 김선우와 준리까지 함께 둘러앉았다. 며칠 전 화재 사고의 기억은 아직 모두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이내는 다림의 손을 잡고 말없이 깊은 감사를 전했다. 불길 속에서 지역을 구해낸 순간 이후 다림은 이 집의 풍경 자체가 되어 있었다. 지역의 시선에는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감정이 겹겹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의 눈빛이 잠시 공중에서 얽혔고 그 짧은 순간은 된장찌개에서 피어오르는 김처럼 식탁 위를 조용히 채웠다. 선우는 그 장면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누구보다 다림을 오래 알아온 친구였지만 지금의 다림은 낯설 만큼 단단하고 빛나 보였다. 수줍으면서도 세상 무엇도 두렵지 않은 얼굴. 선우의 마음 한편이 저릿했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스며들었다. 친구의 행복이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을 보는 것은 아픔과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다. 출근 시간이 되자 일상은 다시 속도를 냈다. 내추럴 맵 사옥의 아침은 늘 분주했다. 정문을 통과하는 직원들, 로비를 가로지르는 발걸음들, 엘리베이터 앞에 모여 선 사람들까지 모두가 각자의 하루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다림은 사람들 사이에 조용히 섞여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 문이 열리자 안은 금세 빽빽해졌고 그 틈에 지역도 자연스럽게 함께 올라탔다. 좁은 공간, 서로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 사람들은 휴대폰 화면이나 천장을 바라보며 무심한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다림의 감각은 유난히 예민해졌다. 지역의 손이 천천히 움직여 다림의 손을 찾는 순간 심장은 크게 요동쳤다. 손끝이 닿고 이내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다림의 얼굴은 금세 붉어졌고 엘리베이터의 짧은 상승 시간은 지나치게 길게 느껴졌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흩어졌지만 다림은 복도로 나오자마자 벽에 잠시 기대야 했다. 가슴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고 입가에는 지울 수 없는 미소가 남아 있었다. 먼저 도착한 사무실은 아직 조용했다. 지역은 다림을 팀장실 쪽으로 이끌었고 그 짧은 이동조차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으로 가득 찼다. 사내연애라는 단어는 늘 위험과 소문, 그리고 조심스러움을 동반한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이 잠시 멀어져 있었다. 가까워지는 거리, 숨결이 섞이는 순간, 다림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이 감정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회사라는 공간, 규칙과 시선이 얽힌 이곳에서 시작된 관계는 더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었다. 다음 날을 향해 이야기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흘러간다. 다림과 지역의 관계는 더 이상 둘만의 비밀로 남아있을 수 없고 선우의 미묘한 시선과 회사 안의 소문은 점점 실체를 드러낼 것이다. 키스는 괜히 해서 시작된 감정이 아니었고 그 선택의 결과는 이제 본격적으로 모두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한다.
회사라는 공간은 늘 감정을 숨겨야 하는 곳이지만 그날의 사무실은 유난히 숨막히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고다림과 공지혁 사이에 흐르던 미묘한 공기는 이미 선을 넘고 있었고 두 사람 모두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장난처럼 시작된 거리의 좁힘은 어느새 돌이킬 수 없는 순간으로 향하고 있었고 지혁의 손길과 시선은 다림의 마음을 흔들었다. 좋아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이어진 위험한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는 소리는 마치 경고처럼 울려 퍼졌다. 배난숙의 목소리가 공간을 가르며 흐르고 다림은 본능적으로 물러섰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는 회사원으로서의 가면을 급히 다시 썼다. 공지영 역시 단 한치의 흔들림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순식간에 팀장이라는 역할로 돌아와 냉정한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들었고 사무실 한가운데서 업무 지적이라는 연극을 완벽하게 이어갔다. 주변 공기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방금 전까지 오갔던 순결의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다림은 팀장실을 나와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손바닥엔 땀이 고여 있었고 얼굴의 열기는 가라앉지 않았다. 들키면 끝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 아슬아슬한 비밀은 오히려 그녀의 일상에 이상한 설렘을 남겼다. 위험한 줄타기 같은 관계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임원 회의실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긴 타원형 테이블 끝에 앉은 공창호의 시선은 태블릿 화면에 고정돼 있었고 그 옆에서 공지혜는 차분한 얼굴로 데이터를 넘기고 있었다. 화면 속 마더티 분기 실적 그래프는 눈에 띄게 하락하고 있었고 목표 대비 82%라는 숫자는 회의실 공기를 무겁게 눌렀다. 지혜는 이미 이 숫자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애초에 달성 불가능한 목표를 마더티 TF팀에만 떠넘긴 구조,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의도까지. 하지만 창호는 그 함정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점점 굳은 표정을 지었다. 이어진 보고는 결정타였다. CS팀에서 접수된 고객 불만이 지난달 대비 폭증했다는 내용, 무려 340%라는 수치는 팀 관리 실패라는 인상을 강하게 남겼다. 그러나 그 데이터의 상당수는 마중구가 교묘히 섞어 넣은 조작된 정보였다. 지혜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느끼며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결국 창호의 입에서 해결책을 묻는 질문이 나왔고 지혜는 기다렸다는 듯 마더티 TF팀을 CS팀 지원 업무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던졌다. 현장에서 직접 고객을 상대하게 하겠다는 명분은 그럴듯했고 결정은 빠르게 내려졌다. 이틀 후 마더티 TF팀 사무실에는 충격이 가득했다. 인사 발령 통보서는 팀원들의 손에서 구겨졌고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들이 사무실을 채웠다. 공지혁은 팀장실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이를 악물었다. 이 모든 상황 뒤에 누군가의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걸 그는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반발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 그는 팀원들 앞에서 감정을 억누른 채 회사 방침을 따르자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CS팀 사무실은 전혀 다른 세계였다. 좁은 공간, 빽빽하게 들어찬 책상, 귀를 짓누르는 헤드셋, 그리고 모니터를 가득 채운 대기 중인 상담 건수들. 마더티 TF 팀원들은 각자 낯선 자리에 앉아 어색하게 장비를 착용했다. 무겁고 답답한 공기 속에서 다림의 첫 상담 전화가 울렸다. 그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분노 섞인 목소리는 시작부터 그녀를 압도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 지원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짜놓은 시험대였고 이곳에서 무너지느냐 버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질 상황이었다. 비밀 연애의 긴장과 조직 내부의 음모가 동시에 얽히기 시작한 지금 고다림과 공지혁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다른 싸움을 시작하고 있었다. 사랑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회사는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간다. 이 모든 균열의 끝에서 누가 살아남고 누가 무너질 것인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다.
다음 이야기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번지기 시작한 불시위에서 출발한다. 맘카페를 뒤덮은 게시글은 단순한 소비자 불만의 수준을 넘어 사회적 분노로 확산되고 있었고, 키스는 괜히에서라는 이름은 하루 만에 불안과 공포의 상징처럼 검색어 상단에 오르내렸다. 다림이 몸담은 CS팀 사무실은 평소와 다름없는 형광등 불빛 아래 있었지만 공기만큼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전화벨은 쉬지 않고 울렸고 팀원들의 손놀림은 기계처럼 반복되었지만 눈빛은 점점 초점을 잃어갔다. 다림은 모니터에 떠있는 게시글을 다시 읽고 또 읽었다. 문장 하나하나가 날이 서 있었다. 절박함을 가장한 분노, 그리고 누군가 치밀하게 설계한 흔적들이 곳곳에 배어 있었다. 사진 속 기저귀와 아기의 상처는 보는 사람의 감정을 단숨에 자극하기에 충분했고, 결정적으로 첨부된 녹음 파일은 모든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한방이었다. 차갑고 무성의한 상담원의 목소리. 그 목소리가 다림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이 그녀를 숨막히게 만들었다. 실제 통화 기록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지만 대중은 진실보다 자극적인 증거를 먼저 믿었다. 장진은 침착하려 애쓰며 팀원들을 진정시켰지만 배난숙의 얼굴은 이미 핏기가 가셨고 멍하는 쉬는 시간조차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에서 이들을 지켜보던 상급자들은 회의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회사는 위기 대응 모드로 전환되었고 언론 문의와 내부 보고가 동시에 쏟아졌다. 다림의 이름이 조심스럽게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녹음 파일 속 목소리의 주인공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녀는 어느새 사건의 중심에 서 있었다. 같은 시각, 도시의 다른 한쪽에서는 마종구가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며 짧은 미소를 지었다. 계획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작동하고 있었다. 그가 건넸던 사진과 조작된 음성, 그리고 맘카페 계정은 하나의 이야기로 엮여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했다. 모텔 로비에서 거래를 했던 남자는 이미 다음 작업을 준비 중이었고, 온라인에서는 또 다른 증폭 장치들이 가동되고 있었다. 마종구는 이 모든 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림은 퇴근 후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회사 근처를 서성였다. 휴대폰에는 가족의 걱정 섞인 메시지가 쌓여 있었고 포털 사이트에는 자신의 이름과 회사명이 함께 묶여 떠다녔다. 억울함과 두려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이 뒤엉켜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아무리 사실이 아니라고 외쳐도 이미 세상은 그녀를 판단하고 있었다. 키스는 괜히에서라는 드라마 속 세계가 이제는 현실처럼 그녀의 일상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회사는 공식 입장을 준비하며 내부 감사를 시작했다. 통화 기록과 원본 음성 파일이 확보되었고 조작의 흔적은 분명히 존재했다. 하지만 여론은 쉽게 돌아서지 않았다. 진실이 밝혀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 시간 동안 다림과 팀원들은 버텨야 했다. 누군가는 희생양이 필요했고 누군가는 이 혼란을 이용해 더 큰 이익을 취하려 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클레임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인생을 뒤흔들고 한 조직을 시험대에 올려놓는 거대한 파문이었다. 다림은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조작된 녹음 파일 하나가 그녀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 그리고 그 끝에서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될지를. 이야기는 이제 막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다림의 이름은 온라인을 뒤덮었다. 장진이가 떨리는 손으로 보여준 대댓글 창에는 수백 개의 악플이 쉼없이 쏟아지고 있었다. 왜곡된 문장, 악의적인 추측, 존재하지도 않았던 말들이 사실처럼 퍼져나가며 다림을 몰아세웠다. 주변 사람들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다며 다림을 위로했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멈추지 않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억울함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숨을 막히게 하는 고통이 되어 가슴을 눌렀다.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말이, 단 한 번도 품지 않았던 생각이 그녀를 죄인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날 저녁,
도심 한복판의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은은한 조명 아래 유태영과 공지혜는 와인 잔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다. 최근 화제가 된 전시관 사건과 맘카페 여론은 모두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전시는 성공적으로 주목을 끌었고 온라인 여론은 특정 방향으로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이 모든 흐름이 자연스러운 우연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결과라는 사실을 두 사람만이 알고 있었다. 그들의 목적은 단순한 명성이나 이익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공격받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감정적으로 흔들릴 것이고 그 틈을 노리는 것이 핵심이었다. 감정이 앞서면 실수는 따라오기 마련이고 그 실수가 몰락의 시작이 된다. 공지혜의 차가운 시선은 이미 그 다음 단계를 향해 있었다. 아버지마저 등을 돌리게 만들고 모든 기반이 무너진 순간에 움직이는 것. 유태영은 그 계획의 시작을 실감하며 잔을 기울였다.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완벽한 비밀이 아니었다. 라운지 입구 근처 커다란 화분 뒤에는 유아영이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오빠를 만나러 호텔에 왔다가 우연히 마주친 장면이 의심을 불러왔고 그 의심은 곧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전시가 성공적이었다는 말, 모든 것이 계획이었다는 뉘앙스. 하영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전시관 화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졌다.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퍼즐은 오빠를 가리키고 있었다. 라운지를 빠져나와 복도에 기대선 하영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왜 공지혜와 손을 잡았는지, 그리고 그 끝이 누구의 파멸을 의미하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더 큰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두렵게 만들었다. 결국 하영은 떨리는 손으로 유지혁의 번호를 눌렀다. 전화 너머로 전해진 진실은 유지혁의 얼굴을 단숨에 굳게 만들었다. 호텔 라운지에서 들은 모든 이야기, 전시관 화재의 배후, 맘카페 여론 조작, 그리고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의도까지. 유지혁의 손등에는 핏줄이 도드라졌고 분노는 이성을 집어삼키려 했다. 당장 유태영을 찾아가 모든 것을 따지고 싶었지만 그는 간신히 감정을 눌렀다. 지금은 증거가 필요했다. 분노보다 냉정이 앞서야 했다. 하영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다짐했고 유지혁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CCTV 확인, 목격자 탐문, 관련 인물들의 동선 추적. 숨겨진 조작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한편 내추럴 베이 로비 앞은 이미 전쟁터와 다름없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몰려들었고 분노의 참 목소리가 공간을 가득 메웠다. 아이를 아는 엄마, 유모차를 끌고 온 엄마들까지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다림은 그 앞에 서서 용기를 내어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왜곡된 여론은 이미 이성을 삼켜버린 뒤였다. 누군가의 외침 하나가 불씨가 되어 분위기는 순식간에 뒤집혔다. 경비원들이 막아서 보려 했지만 수십 명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힘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다. 혼란 속에서 다림은 다시 한번 세상의 중심에 홀로 서게 되었다.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거짓은 이미 사람들의 분노를 등에 업고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인물들의 선택이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순간 누군가는 진실을 마주하게 되고 누군가는 스스로 파놓은 함정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게 될 것이다. 시위대의 함성은 점점 더 거칠어졌고 로비 안 공기는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탁해졌다. 고다림을 향해 몰려든 사람들은 피켓을 흔들며 밀가루 덩어리를 집어 던졌고 흰 가루는 순식간에 그녀의 머리와 어깨, 발끝까지 뒤덮었다.
사과하라는 외침, 당장 회사를 그만두라는 저주, 자격 없다는 낙인은 한꺼번에 쏟아졌다. 그 순간 로비의 소음 한가운데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울렸다. 공지혁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시위대를 해치고 고다림에게 달려갔고 그대로 그녀를 품에 끌어안았다. 그의 팔은 단단히 고다림을 감싸며 그녀의 얼굴을 자신의 가슴에 묻었고 다른 한 손은 그녀의 등을 감싸 머리를 보호했다. 분노와 안도가 뒤섞인 공지혁의 떨리는 숨결이 그녀를 감쌌다. 또 한 번 날아든 밀가루는 공지혁의 등 위에서 터졌지만 그는 고다림을 놓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하게 끌어안으며 그녀를 향한 공격을 온몸으로 막아섰다. 그 장면을 본 시위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더 거센 함성을 터뜨렸다. 재벌 2세의 도덕성, 불륜 의혹, 유부녀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라는 자극적인 단어들이 공기를 찢었다. 수십 개의 휴대폰 카메라가 동시에 두 사람을 겨냥했고 셔터 소리와 플래시가 번쩍이며 그 순간을 영원처럼 박제했다. 공지혁은 고다림을 안은 채 로비를 빠져나가려 했지만 시위대가 길을 막아섰다. 도망치려다 사고라도 나라는 악담이 뒤따랐다. 그때 사이렌 소리가 울리며 경찰이 로비로 쏟아져 들어왔다. 불법 집회 해산을 외치는 경고와 함께 시위대는 밀려났고 혼란 속에서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공지혁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고다림의 손목을 붙잡아 옆 통로로 빠져나갔다. 비상 계단을 올라 3층 휴게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제야 그녀를 놓았다. 고다림의 모습은 처참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밀가루에 범벅이 된 채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온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공지혁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어깨를 감싸 안았다. 스스로를 탓하는 그의 표정에는 늦었다는 자책이 깊게 배어 있었다. 고다림은 힘겹게 고개를 저으며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실이 아니라고 전하고 있었다. 공지혁은 그녀의 말을 믿고 있었고 반드시 결백을 증명하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창밖 아래 로비에서는 여전히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있었지만 건물 밖에는 이미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취재진이 몰려드는 장면을 바라보며 공지혁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리고 그날 저녁 6시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을 장식한 단독 기사 하나가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내추럴 맵의 후계자 공지혁이 논란의 유부녀 직원과 포옹하는 사진, 분균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로비에서 그가 고다림을 끌어안고 있는 장면이 그대로 실렸다. 기사 속 문장들은 사실보다 감정을 앞세웠고 의혹은 단정처럼 포장됐다. 이틀 후 내추럴 맵 본사 대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다. 길고 넓은 테이블 양옆으로 인사팀장, 법무팀장, 감사팀장 등 총 12명의 임원이 자리한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테이블 끝 증인석에는 고다림이 앉아 있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무릎 위에 올린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다. 회의실 한쪽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는 공지혁의 주먹은 저절로 굳게 쥐어졌다. 지금 당장 다가가 그녀를 데리고 나가고 싶은 충동을 그는 간신히 눌러 참아내고 있었다. 공창호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회의를 시작했고 징계위원회는 고다림의 최근 고객 응대 논란과 회사 이미지 실추 책임을 심의하겠다고 선언했다. 고다림은 고개를 들었지만 입술은 떨렸다. 이어 지혜는 최근 보도를 언급하며 공지혁과의 부적절한 관계 가능성을 제기했고 특별체험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을 수 있다는 의혹을 덧붙였다. 고다림은 결백을 호소했지만 질문은 더욱 냉혹해졌다. 왜 특별 채용되었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시선 앞에서 그녀는 말을 잃었다. 지혜는 맘카페 게시글과 이른바 닭뼈 기적 사건, 편집된 고객 응대 녹취록을 증거처럼 내밀었다. 고다림은 녹취가 편집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는 없었다. 칼날 같은 질문이 이어질수록 회의실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고
지혜의 표정에는 확신이 서려갔다. 결국 그녀는 결론이 명확하다고 말하며 공창호를 바라봤다. 그 순간 공지혁의 시선이 고다림에게 닿았다. 이 징계가 끝이 아니라는 것, 진실을 둘러싼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것을 예감하며 그는 조용히 이를 악물었다. 키스는 괜히 해서 시작된 오해가 아니라 거대한 음모와 진실의 경계에서 모든 인물의 운명을 다시 쓰려 하고 있었다. 회의실 공기는 숨이 막힐 만큼 무거웠다. 고다림의 이름이 적힌 해고 사유가 스크린에 떠오르자 이사회 내부에는 낮은 웅성거림이 번졌다.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특혜를 받았고 그로 인해 회사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문장은 이미 결론이 정해진 판결처럼 보였다. 몇몇 이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다. 창호는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눈빛으로 고다림을 내려다봤다. 고다림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변명해도 달라질 게 없다는 사실을, 이 자리가 이미 누군가의 시나리오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눈물은 소리 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순간 회의실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공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앞으로 나왔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고 그는 고다림의 곁에 섰다. 회의실 한가운데에서 공지혁은 창호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그의 표정에는 망설임도 계산도 없었다. 단지 결심만이 있었다. 이어 공지혁은 고다림이 미혼이며 입사 지원서의 기혼으로 기재된 사항은 자신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별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으며 고다림은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밝혔다. 회의실은 순간 얼어붙었다. 지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공지혁은 한치의 동요도 없이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채용 비리이며 고다림의 잘못이 아님을 반복해 강조했다. 회사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특별 채용을 감행한 이유에 대해서도 그는 숨기지 않았다. 고다림을 사랑했기 때문이며 보호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고백은 회의실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 관계는 불륜이 아니며 모든 선택의 시작은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했다. 고다림은 성실하고 유능한 직원으로서 팀의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온 인물이라는 평가도 덧붙였다.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창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공지혁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준비해 온 서류 가방을 여러 테이블 위에 차례로 자료를 펼쳤다. 그 안에는 마종구 팀장과 가짜 피해자 김모 씨 사이의 거래를 입증하는 사진과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이 정리돼 있었다. 호텔 로비 CCTV 화면, 현금 수수 장면, 통장 기록까지 이어지며 이른바 맘카페를 뒤흔든 사건이 조작이었다는 정황이 또렷이 드러났다. 고다림 관련 녹취 파일 역시 원본과 편집본이 음성 분석 결과가 함께 제출됐고 전문가 감정을 통해 명백한 편집 사실이 확인되다. 결정적인 한 장은 마종구 팀장이 공지의 이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기록이었다. 사건이 터지기 전날 밤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는 내용은 내부 공작의 존재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다. 지혜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다. 공지혁은 이미 마종구 팀장을 직접 경찰서로 데려갔으며 증거를 확인한 마종구가 자백했다는 사실과 함께 경찰 조서를 제출했다. 이사회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창호는 서류를 훑으며 분노와 실망이 교차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결국 그는 마종구 팀장의 즉시 해고와 공지이사의 대기 발령 및 추가 조사를 지시했다. 공지혁에게는 채용 비리와 직권 남용의 책임으로 감봉 3개월이라는 징계가 내려졌다. 공지혁은 고개를 숙여 이를 받아들였다. 이어 고다림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특별 채용 절차에는 하자가 있었지만 본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징계 없이 입사 서류를 정정한 뒤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게 됐다. 고다림의 눈에서는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 쏟아졌다.
회의가 끝나고 이사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지혜는 힘없이 회의실을 나섰고 남겨진 공간에는 공지혁과 고다림만이 남았다. 공지혁은 모든 대가를 감수하더라도 지키고 싶었던 선택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 얼굴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내추럴 맵 본사 로비에는 익숙하지만 달라진 풍경이 펼쳐졌다. 공지혁과 고다림은 손을 잡은 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당당히 출근했다. 주변의 시선과 속삭임은 더 이상 그들을 흔들지 못했다. 마더 TF팀 사무실 앞에는 팀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배난숙을 시작으로 장진이와 이고도까지 고다림을 끌어안으며 진심으로 축하했다.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던 공지혁과 경민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이제 숨지 않아도 되는 이름, 조작된 이미지가 아닌 진짜 고다림으로서의 시작이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은 모든 폭풍이 지나갔음을 알리는 듯 따뜻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폭로 이후의 후폭풍, 내부 권력의 균열, 그리고 공지혁과 고다림의 사랑이 어떤 선택으로 이어질지, 다음 화에서는 더 큰 진실과 새로운 갈등이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